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경북 동해안에서도 순조롭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투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역에서도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향했습니다. 네. 경북에서는 22개 시군 투표소 926개소에서 진행 중인데요. 지역 유권자 수는 222만 1,514명이고 지역구는 13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네, 지금 투표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네, 오후 4시 현재 투표율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 현재 22대 총선 투표율이 61.8%라고 밝혔습니다. 네. 21대 총선 같은 시간 59.7%보다 2.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직전 총선 사전투표율 26.69%보다 4.59%포인트 높았던 것과 비교해서는 4.10 총선 본투표율은 2020년보다는 낮은 셈입니다. 네. 같은 시각 20대 총선 50.2%보다는 11.6%포인트 높은데요. 네. 21대 최종 투표율은 66.2%, 20대는 58%였습니다. 음. 오후 4시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65.5%의 전남입니다. 네. 다음으로 세종이 65.2%, 광주 63.7%, 서울 전북 63.4%입니다. 네. 이어서 강원, 경남, 부산, 대전, 경기, 울산, 경북, 충남, 충북, 인천 순입니다. 네. 하지만 경북도 60%를 넘겼다라고 하던데요. 네, 경북에서는 4시 현재 66만 606명이 투표해 60.8%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0.3%포인트가량 낮습니다. 음. 앞서 낮 12시에는 21대 총선 같은 시간과 같은 투표율을 보였고 오후 2시에는 21대보다 1%포인트 높게 나와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다시 지난번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영양군이 72.60%로 가장 높은 음. 투표율을 보였고 네. 의성군이 71.60%, 청성군 70.10%로 70%를 넘으면서 뒤를 이었으며 구미시가 54.70%로 가장 낮은 투표를 보였습니다. 네. 포항시 북구는 59.49%, 포항시 남구는 56.5%, 울릉구는 62.8%, 경주시는 60.7%, 영덕구는 65.6%, 울진구는 66.9%였습니다. 네. 그러면 최종 전망은 좀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당초 사전 투표율이 총선 최대를 기록하면서 전체 투표율이 7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본투표가 진행된 오늘 오전에는 투표율이 지난 총선보다 낮게 나오면서 사전 투표로 분산된 탓에 전체 투표율은 지난 총선과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음. 하지만 오후부터 사전 투표를 합친 투표율이 지난 총선보다 다시 높게 나오면서 전체 투표율도 총선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난 총선과 격차가 점점 줄어들면서 최종적으로는 비슷하거나 다소 높게 나올 거라는 음. 전망입니다. 네네. 역대 총선 투표를 보면 15대가 63.9%, 16대가 57.2%, 17대가 60.6%, 18대는 46.1%, 19대 54.2%, 20대 58%, 21대 66.2%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투표율이 생각보다는 높지가 않은데 여야가 투표 동료에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죠? 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SNS를 통해 투표 동료에 나섰습니다. 네. 국민의힘 페이스북에 오늘 8개의 게시글을 올리면서 투표해달라, 투표하라고 동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또 권역별로 최저 투표를 기록한 곳을 지적하며 투표장으로 나와달라며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페이스북에 유권자들의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지난 총선 대비 본투표율이 아직 낮다며 투표해야 이긴다라고 적었습니다. 음. 이후 투표율 현황을 공개하며 상승 곡선이 꺾이고 있다면서 뒷심 부족으로 0.7% 패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다음은 이 대파 일제산프 초밥 안 된다. 선관위가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에서 논란이 됐던 대파를 비롯해 일제 샴푸, 초밥 도시락 등을 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내부 지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으로 논란이 중심이 된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 투표소 반입을 제한한 일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네. 야당에선 선관위가 정부 여당 눈치를 본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했고, 여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형 의혹과 관련된 물품인 일제 샴푸, 초밥 도시락을 반입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질의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투표를 했으니까 투표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네, 개표는 전국 254곳 개표소에서 오후 6시 30분경부터 시작되는데요. 네. 과거에는 대략 자정을 넘어서면서 당락의 윤곽이 대부분 드러났지만 올해는 오전 2시 전후가 돼야 지역구 후보들의 승패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음. 이는 새로 도입된 수검표 때문인데요. 네. 일부 유권자들이 선거 결과에 시비를 걸다 보니 논란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AI 시대를 맞이했지만 사람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세는 원시적인 방식으로 개표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평균 개표 시간이 최대 12시간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역대 최다 정당이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비례대표 선거 개표가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점도 개표 완료 시점을 늦추고 있는 요인입니다. 네.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한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용지 길이가 57.7cm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 당선자는 개표 종료 후 의석 산정 작업을 거쳐 내일 오전 5시가 지나야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총선이 끝난 뒤 수검표 절차의 효과와 비효율성을 면밀하게 따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여야가 판세 분석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여야는 제각기 유리한 판세 전방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최대 승부처로 뽑히는 서울 한강벨트와 부산, 경남의 낙동강벨트에서 당 지지세가 확산하거나 박빙 우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판세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전국 박빙 지역도 애초 55곳에서 60곳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네. 당 내부적으로는 경합지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110에서 120석 안팎 확보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선대위 관계자는 200석 위기론의 중도층까지 견제의식이 발동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목표인 과반 의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투표 동네에 주력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당초 50곳으로 예상했던 격전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지만 네. 민주당은 정치권 일각의 범야권 200석 전망엔 불가능하다고 손을 그으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네. 녹색정의당은 기본 의석수인 6석 유지와 지지율 회복을 목표로 제시했고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의석 목표가 벅차지만 10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목표 의석이 10석 플러스 알파라며 더 중요한 것은 비례의석 중 3분의 2인 31석 이상을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정당들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이 과연 싹쓸이를 할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대구와 경북 25석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대부분 지역구에서 여당 후보가 우세한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대구 경북 최대 관심 지역구는 경산입니다. 네. 경북 13개 선거구 중 가장 박빙이 예상되는 곳으로 국민의힘 싹쓸이 여부가 결정되는 곳인데요. 국민의힘 후보인 조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소속 후보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맞붙었는데 최 후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친박계 저장으로 불린 인물이고 조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메시지 팀장을 맡는 등 대통령 핵심 참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경산 선거가 친박계와 친윤계의 맞대결이 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네. 경산에서 내리 4선을 한 최 후보의 단단한 조직력과 국민의힘을 등에 업은 조 후보의 뒷심 등을 고려했을 때 박빙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한편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도태우 후보가 국민의힘 김가우 후보와 맞서는 대구 중랑구 선거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25곳 중 18곳의 후보를 출마시켰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야권 단일 후보를 지원하며 도전장을 냈는데요.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보수 텃밭에서 변화가 일어날지 아니면 이변 없이 여당의 우세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그럼 지금 지역의 비례대표는 어떻습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46석을 놓고 사상 최다인 38개 정당이 경쟁 중인데요. 네. 경북 출신 비례대표 후보들도 당선권에 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임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의 경우 경북 출신 비례 후보는 13번 임미애, 22번 조원희 후보 2명입니다. 네. 하지만 당초 안정권이라고 평가받던 이 후보조차도 조국 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층을 잠식하면서 마음을 놓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 미래는 15번까지 안정권, 20번 전후까지도 당선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책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네. 17번이 이달희 전 경제부지사는 국회 입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안동 출신인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2번 허승규 후보는 지난 두 번의 시의원 선거에서 녹색당 후보로 15%가 넘는 득표를 얻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진보정당의 최소 득표율 3% 달성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당선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선거가 이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다 보니까 여야가 심판론의 사활을 걸면서 인물과 정책이 실종된 선거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은 정권 심판론, 여당은 이조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으며 서로 심판하겠다는 주장만 내세우면서 유권자의 피로감을 높였습니다. 네. 이로 인해 선거 분위기도 과열돼 선거 직전까지 상대를 향한 비방 수위도 갈수록 세졌는데요. 이러한 선거 분위기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보수 성지인 대구 경북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면서 이렇다 선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는데요. 네. 중앙당이나 지역구 후보들의 눈에 띄는 지역 정책 공약도 거의 전무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사실상 유세다운 유세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이 당선이라도 된 듯 후보는 유권자를 냉대하고 유권자는 후보를 냉수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네. 대구가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것도 이런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분석인데요. 한 시민은 선거 직전 분위기보다 공천 기간 동안이 차라리 더 선거 같았다며 항상 똑같은 선거를 보다 보니 이젠 지역구 선거보다 비례정당에 관심이 더 쏠린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선거가 과열되면서 불법 선거와 고소 고발도 이어졌죠? 네, 지난 8일 기준 경북의 선거 관련 고소 고발 건은 모두 26건입니다. 네. 여론조사 방법 위반 혐의가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 시설물 훼손, 불법 인쇄물 배부 혐의 등으로 후보자를 고소 고발한 경우도 4명이었습니다. 네. 사례를 보면 영천 청도 국민의힘 이만희 후보 선거사무장이 지난 2일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영수 후보 유세 차량에 난입해 몸싸움을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고 경산에서는 지난 4일 한 경로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특정 정당의 인쇄물을 배부한 사람이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경북 동해안의 투표 상황 짚어봤습니다. 전준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